여러분 혹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잘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이런 증상을 한 번쯤 겪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물줄기가 새서 생긴 거품일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콩팥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혈액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피곤함이나 붓기, 혈압 상승 같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콩팥이 많이 손상된 상태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콩팥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콩팥을 살리느냐, 더 약하게 만드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의사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도 결국 식단 관리입니다. 매일 꾸준히 챙겨 먹으면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건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이 심하게 붓는다든지, 반지를 끼기가 힘들다든지,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든지 말이죠. 이런 증상들은 사실 우리 몸의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이 바로 콩팥의 기능 저하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이 왜 중요한지, 콩팥이 보내는 이상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매일 챙겨 드시면 콩팥을 보호하고 힘을 되찾게 해주는 음식은 어떤 것들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용어는 빼고 여러분이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쏙쏙 골라 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아픈 콩팥을 살려낼 수 있는 건강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신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몸의 허리쯤 양쪽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장기입니다. 크기는 주먹보다 약간 큰 정도이고 무게도 150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흔히 콩팥을 몸속의 정수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신 음식과 음료가 소화되고 난 뒤에는 불필요한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걸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바로 콩팥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천 리터의 혈액이 돌고 있는데 그 중에 필요 없는 물질, 독소, 약물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것이 바로 콩팥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만약 콩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쓰레기가 쌓인 집처럼 우리 몸속에도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결국에는 몸 전체가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피로가 쌓이고 식욕이 떨어지며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죠. 하지만 콩팥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필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붓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오죠. 이때 콩팥이 소변의 양을 조절해서 몸속의 수분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전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해질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데 콩팥이 항상 균형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바로 혈압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 나이가 들어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뒤에는 콩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필요할 때는 혈관을 조여서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혈관을 풀어서 혈압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고혈압이 쉽게 생기고 반대로 고혈압이 오래되면 콩팥을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콩팥이 조금씩 나빠져도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손상돼도 초반에는 별다른 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병은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을 통해 콩팥의 이상을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품류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심하게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백뇨는 말 그대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인데 콩팥의 필터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또 소변이 지나치게 자주 마렵거나 반대로 너무 적게 나오거나 색이 진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몸이 붓는 증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붓는다거나 발목이나 발등이 자주 붓는다면 콩팥의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돌기 때문에 쉽게 붓기가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입니다.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거르는 것이 아니라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빈혈이 생기고 그 결과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평소보다 숨이 차고 일상적인 활동만 해도 힘이 든다면 콩팥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이유 없이 혈압이 높아지고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콩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혈압과 콩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콩팥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면 다시 혈압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외에도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입맛이 떨어지고 입안에서 쓴맛이 난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가려워지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단순히 노화나 다른 질환 탓으로 쉽게 오해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을 키우고 나서야 뒤늦게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이상 신호를 알아채고 빨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변이 달라졌다든지, 몸이 자주 붓는다든지, 원인 모를 피로가 계속된다든지 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콩팥이 하는 중요한 역할과 콩팥이 보내는 이상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본론에서는 매일 챙겨 드시면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지켜주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콩팥은 음식에 아주 민감한 장기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콩팥이 더 힘을 내기도 하고 반대로 더 지치기도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장이 약하거나 신장병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들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붉은 피망입니다. 피망이라고 하면 보통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붉은 피망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채소로 꼽힙니다. 이유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적으면서도 몸을 지켜주는 영양소가 많은 붉은 피망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볶음이나 찜 요리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콜리플라워입니다. 꼬냥배추라고도 불리는 이 채소는 흰색 브로콜리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브로콜리보다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리플라워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도 돕습니다.
무엇보다 인과 칼륨 함량이 낮기 때문에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 대신 콜리플라워 밥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혈당과 체중 관리에도 좋아서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예로부터 하루에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 과일의 대표죠. 신장 건강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은 신장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 사과는 수분 함량이 적당해 갈증을 풀어주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껍질째 먹으면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으니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콩팥이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껍질과 씨앗에 영양소가 많으니 가능하다면 씨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당분이 있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하고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면 콩팥에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좋은 기름은 오히려 콩팥을 살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튀김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살짝 볶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건강 효능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신장 건강에서도 마늘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콩팥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마늘을 활용하면 짠맛을 줄이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신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이죠. 이 밖에도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도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막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의 경우 산화 스트레스가 신장 손상을 가속화시키는데 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과일이나 채소라도 칼륨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고구마처럼 칼륨이 많은 식품은 상황에 따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콩팥에 좋은 음식들의 공통점은 칼륨이나 인 같은 전해질 부담이 적으면서도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콩팥의 일을 도와주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의 밥상에 조금씩만 바꾸어 담아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매 끼니 반찬 중에 최소한 하나는 신장에 좋은 채소나 과일을 넣어보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사과 반 개, 점심에는 붉은 피망을 넣은 샐러드, 저녁에는 콜리플라워 볶음을 곁들이는 식이죠. 이렇게 작은 습관이 모이면 콩팥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는 반대로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음식,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는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이 얼마나 콩팥을 지치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앞에서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즐겨 드시는 음식들이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했죠.
그런데 정수기에 진한 국물이나 찌꺼기가 가득한 물을 계속 부으면 필터가 금방 막혀버리듯 신장도 해로운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점점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라면, 과자, 인스턴트 음식에는 보통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인과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이는 뼈 건강에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신장이 나빠지면 인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과 뼈가 손상되고 결국 콩팥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나트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며 이는 곧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무엇보다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밥상은 김치, 젓갈, 장아찌처럼 소금에 절인 음식들이 참 많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매일 과하게 섭취하면 콩팥은 쉴 틈 없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콩팥이 더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이 콩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김치나 국을 드실 때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가끔만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콩팥이 단백질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과다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적당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지만 만약 병원에서 단백뇨가 나오거나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으셨다면 반드시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 의사와 영양사가 권장하는 안전한 수준을 지키면서 흰살 생선이나 달걀 흰자처럼 비교적 신장 부담이 적은 단백질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과 음료입니다. 단순히 달아서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고 결국 신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실제로 콩팥병 환자의 상당수가 당뇨 합병증에서 비롯됩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같은 단 음식을 자주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갈증이 날 때는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술과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술은 콩팥뿐 아니라 간에도 무리를 주지만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은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을 더 늘립니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면 콩팥은 끊임없이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많은 음료도 신장을 자극해서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려면 적당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진하게 농축되고 콩팥은 그걸 배출하느라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가 물 섭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마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생활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과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십니다. 그런데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짜게 먹지 않고 단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또 약을 복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통제나 일부 약물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콩팥을 지치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과 습관은 가공식품, 짠 음식, 과도한 단백질과 당분, 술과 카페인, 잘못된 수분 섭취, 그리고 혈압과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더하는 것만큼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해로운 음식과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치 집을 청소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좋은 음식으로 콩팥을 보살피는 동시에 나쁜 음식과 습관을 줄여야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는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할 관리 습관, 즉 식사 외에 어떤 생활 태도가 콩팥을 더 오래 튼튼하게 지켜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줄인다 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콩팥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수분 관리입니다. 콩팥은 물과 함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권장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의사가 정해주는 양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농축돼 콩팥에 무리가 가고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양을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평소 혈압계를 집에 두고 수시로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정도 재서 기록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의심되는 분들은 식사 전후로 혈당을 체크해두면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관리가 결국 콩팥을 보호하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콩팥이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켜 콩팥을 보호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맨손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무거운 근력 운동이나 고강도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를 불러오고 결국 콩팥에도 부담을 줍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굳이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과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서서히 몸을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관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나 일부 항생제, 건강보조제 중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를 장기간 자주 복용하는 습관은 콩팥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뒤 필요한 약을 적정량만 복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인터넷이나 지인의 권유로 아무 보조제를 무심코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콩팥은 손상돼도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만이 조기 발견의 열쇠입니다. 소변 검사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 체여과율을 측정하면 콩팥 기능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콩팥에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수면 부족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국 신장을 더 지치게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은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며 가볍게 운동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약물을 조심해서 사용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며 스트레스와 수면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습관이 바로 콩팥을 오래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밀 열쇠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뒤편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평생을 일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좋은 음식을 조금 더 올리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고 작은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간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소변 거품이나 붓기, 피로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켜주고 나아가 삶의 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